자, 시장 얘기 저희 계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유사남님 연결해 볼 거고요. 그 뒤이어서는 유튜브 86번가의 정광우 대표 그리고 오늘 유동훈 본부장님 네. 나오시는 날이니까요. 시장 얘기 깊이 있게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사남님 연결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 얘기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유사남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이제 어제와 오늘에 걸친 고용지표와 경제지표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사실 어제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코로나 회복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또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수요가 하락하면서 발주량, 생산량, 가격 세 개 다 전부가 하락하였으면서요. 반대로 재미난 건 이것들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원활해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공장들의 원자재들의 재고가 점차 쌓이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한 소매업자들이 오더를 줄여가면서 소매업자들의 재고는 뭐 예를 들어서 코스코라든지 아니면 직접들 손님들과 맞닿아 있는 소매업자들의 재고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다만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이걸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있는데 평가원들이 이 소매업자들의 재고 지수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경기 침체에 따라서 재고가 주는 것이 정상이며 이것들이 적정 레벨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게 평상시처럼 원래는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원래는 경제가 평창할 때는 50 이상으로서 재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반대로 지금은 경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매업자들의 재고가 줄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평가위원들한테서 좋은 평가를 얻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저번 달에 줄어든 것에 비해서 이번 달에는 분명히 제조업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실상 오늘 발표된 ADP 비농업 고용 지수도 예상치 수를 1.5배나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해주면서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이 특히 어제 아마존이 자신들의 고용인들을 2만 명 가까이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블라드도 연설을 하면서 이 점을 포인트를 해줬었는데요. 아직 노동이 굉장히 강하고 금리가 아직 긴축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간단하게 그리고 각각 제조업 섹터의 인터뷰를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컴퓨터와 전자제품 섹터에서는 숙련된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수요가 괜찮아서 파츠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케미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케미컬 제품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 화학 제품들이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 혹은 중화시킬 때 들어가는 케미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의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줄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들어서는 예상치가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의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운송 장비 관련해서는 오더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운송 장비의 생산량은 줄이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백오더가 워낙 많이 쌓였기 때문에 백로그가 혹은 밀린 주문량이 워낙 많이 쌓였기 때문에 분명히 오더가 줄어들고 백로그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생산량은 줄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음료수, 담배 같은 기호식품의 섹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백로우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만 아직도 몇몇 공급자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제 기계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기계다 보니까 이 기계 관련 인더스트리는 경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혹은 또 다른 제조업자들, 또 다른 공장들이 사실상 큰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생산량을 늘리고 싶지 않다 보니까 기계 같은 거를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계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공된 금속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리스트된 모든 인터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인터뷰를 얘기를 했는데 비즈니스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계속 줄어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기계 관련 섹터와도 연관이 있죠. 결국 기계가 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설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공된 금속들이 사실 예전만큼 큰 수요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가공된 금속은 사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 비즈니스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금시 속 미네랄과 비가공 금속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재 쪽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런 섹터들은 의외로 지금도 아직도 잘 나가고 있고 이번 해가 굉장히 어닝이 좋았다는 식으로 인터뷰가 나왔고요. 전자제품, 가전제품 쪽에서는 새로운 중국 가전제품 수출입 규제가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전자제품, 가전제품 섹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제조업의 섹터에서는 공급 문제가 굉장히 사실상 많이 해결이 됐다.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문제는 남아있고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2023년의 수요 역시 좋아 보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이런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런 인터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재미난 건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백로그라고 해서 밀린 주문량이 남아 있으며 수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생산량을 크게 줄이지 않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높은 고용률이 사실 나오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여요. 다만 사실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많은 걱정되는 소매업자들이 사실상 수요를 줄여가고 있다는 것. 아마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건 아마 다다음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연준은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오른다든지 이제 가격이 더 강하게 떨어져야 사실 피봇을 한다는 게 문제인데 오늘 뭐 블라드 총재가 많이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아직 저번에 발표된 회의록을 보더라도 2023년 동안은 일단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2023년에는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 이런 것처럼 사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사실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일 나올 수치가 어느 정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요번 주 뭐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실업률 관련 수치가 이미나 너무나도 잘 나온 마당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실업률에 관련해서는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 관련해서는 혹은 고용 관련해서는 굿뉴스는 배드뉴스가 되어 있고요. 또 제조업 지수 리포트를 보면은요. 임금 상승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내일 나올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나 혹은 임금 관련 지수 혹은 ISM 비제조업 지수, 뭐 실업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잘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몇 번이고 1300 언저리에서 지지선이 있었고요. 그 1300 언저리에 도달할 때마다 튀어 올라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1300 언저리다 보니까 내일 주가가 특히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나쁜 뉴스만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이 ISM 제조업 리포트를 보면 반대로 공급 완화와 가격 하락, 원자재 재고 상승 등등 인플레이션으로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CPI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ISM 제조업 지수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전자부품, 전기, 노동력, 칩, 징크 정말로 한정된 품목만 이야기된 반면에 가격이 많이 내려간 품목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크루드, 디젤 오일, 화물 가격, 천연가스, 선적 가격, 플라스틱 가격, 폴리에틸린, 쇠, 금속 등등 너무나 많은 품목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원자재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CPI는 조금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반영이라는 게 있는데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저번에 1월 기준 발표된 CPI가 한 달 기준 0.5%로 작년 11월, 12월에 발표된 CPI였던 0.8, 0.9%보다 상당히 많이 낮은 CPI였기 때문에 year over year, 1년 기준 CPI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달 CPI가 0.1%로 굉장히 낮은 컨센서스를, 낮은 CPI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선반영이 굉장히 낮은 CPI가 사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튼 제가 정리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꼭 코멘트와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